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덥죠? 밖에 나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런 날씨엔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머, 이번 달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에어컨을 그리 많이 켠 것도 아닌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거든요. 얘야, 이게 맞나?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썼나? 하시면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전기요금이 자꾸 오르다 보니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켜기가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을 생각하면 켜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아껴야 하고, 그렇다고 더위를 무작정 참기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35도가 넘는 폭염에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에어컨을 시원하게 쓰면서도 전기요금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꿀팁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은 다 빼고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만 모았어요.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시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에어컨을 끄지 말라고. 맞습니다. 잠깐만 나간다면 에어컨을 그냥 켜두세요. 이게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 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죠.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처음 켤 때가 전기를 가장 많이 먹어요. 특히 집안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때 에어컨을 켜면 그 뜨거운 공기를 식히려고 기계가 엄청 열심히 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장 보러 1시간 정도 나가실 때 말이에요. 에어컨을 끄고 나가시면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집안이 금세 사우나처럼 뜨거워져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켤 때 35도가 넘는 뜨거운 집을 25도로 만들려고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아야 해요. 이때가 바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순간이거든요. 반대로 켜두고 나가시면 어떨까요? 집안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정도로만 올라가요. 그럼 돌아왔을 때 다시 26도로 맞추는 건 정말 쉽죠? 에어컨도 살살 돌면서 금세 원래 온도로 돌아와요. 저희 이웃 할머니께서 실제로 한 달 동안 테스트해 보셨어요. 첫째 주는 나갈 때마다 껐다가 켜시고 둘째 주는 짧은 외출에는 켜두고 나가셨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켜두고 나간 둘째 주가 전기요금이 더 적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 보러 가시거나 장보기,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가시는 것처럼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에는 그냥 켜두고 나가세요. 단 하루 종일 나들이를 가신다거나 반나절 이상 나가실 때는 당연히 끄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온도 설정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춰 놓으세요? 시원해야지 하면서 20도, 21도, 22도로 맞춰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딱 1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아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23도에서 25도로 고작이 2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이 15%에서 20%까지 줄어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 집 한 달 전기요금이 15만 원 나온다면 온도를 2도만 올려도 3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요. 여름 석 달로 계산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에요. 이 정도면 맛있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실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덥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 3일만 적응하시면 전혀 문제 없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실내에서는 가볍게 입으시고 얇은 수건이나 여름 이불을 살짝 덮고 계시면 25도도 충분히 시원하답니다. 특히 면으로 된 얇은 옷을 입으시면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아져요. 환경부에서도 26도를 권장하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전기도 아끼는 일석이조예요. 온도 설정의 비밀, 1도만 올려도 큰 차이가 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제습 모드 활용법이에요. 에어컨에 보시면 냉방, 송풍, 제습 이런 버튼들이 있죠. 대부분 냉방만 쓰시는데 제습 모드도 정말 유용해요. 장마철을 생각해 보세요.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도 축축하고 끈적해서 불쾌하죠. 반대로 가을처럼 바람이 선선하고 습도가 낮은 날은 같은 온도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우리 몸은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더 덥게 느끼거든요.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땀이 잘 증발해서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습도만 낮춰줘도 체감 온도가 2, 3도 정도 낮아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처음 1시간 정도는 냉방 모드로 집안을 빨리 시원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 제습 모드로 바꿔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온도는 조금 높아져도 습도가 낮아져서 여전히 시원해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제습 모드를 쓰시면 정말 좋아요. 너무 차갑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거든요. 목도 안 마르고 감기 걸릴 위험도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우실 거예요. 네 번째는 바람 방향 설정이에요.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혹시 에어컨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계세요? 시원한 바람이 바로 몸에 닿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찬 공기가 바닥 쪽에만 모이고 위쪽은 여전히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 안 시원하네 하면서 더 열심히 돌게 되죠. 전기만 더 많이 먹고 정작 시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바람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위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에 고루 퍼져요. 마치 찬물을 컵 윗부분에 부으면 아래까지 시원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도 꼭 켜두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바람이 나가면 그 부분만 시원하고 다른 곳은 여전히 답답하거든요. 좌우 스윙 기능을 켜두시면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만 제대로 해도 같은 전기로 훨씬 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바람 방향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자동 모드 활용법이에요. 요즘 에어컨에는 정말 똑똑한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토 모드, AI 모드, 스마트 모드 등등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토 모드를 켜놨는데 뭔가 이상해서 자꾸 만졌어요. 온도도 바꿔보고 바람 세기도 바꿔보고.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동 모드의 핵심은 에어컨이 스스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처음 30분에서 1시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에어컨이 여러분 집의 크기, 구조, 단열 상태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가장 좋은 설정을 찾는 시간이에요. 중간에 자꾸 만지시면 기계가 헷갈려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온도는 26도로 설정해놓고 오토모드 버튼을 딱 한 번만 누르세요. 그 다음엔 리모컨을 서랍에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책이라도 읽으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기다려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고 온도도 조금씩 바뀌고.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정말 쾌적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마치 호텔에서 느끼는 그런 시원한 말이에요. 며칠 계속 사용하시면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에어컨이
여러분의 생활 패턴까지 알아서 보통 외출하시는 시간이나 잠드시는 시간에 맞춰 미리미리 조절해줘요. 정말 똑똑하죠? 여섯 번째는 햇빛 차단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효과는 엄청나게 커요. 한여름 오후에 서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정말 뜨겁죠. 손을 대보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 뜨거운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 전체가 오븐처럼 달궈져요. 그럼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시원해지지 않아요.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 금세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이 시간만큼은 꼭 커튼을 쳐주세요. 특히 서쪽이나 남쪽을 보는 창문은 더욱 중요해요. 이 시간대 햇빛이 정말 강하거든요. 커튼을 치면 집안이 어두워져서 답답할 것 같다고요? 그럴 때는 얇은 레이스 커튼을 활용해 보세요. 햇빛의 열기는 차단하면서도 빛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집안이 완전히 캄캄해지지는 않아요. 창문에 붙이는 차단 필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붙여놓으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요. 햇빛의 70% 이상을 차단해줘요. 실제로 햇빛 차단만 잘해도 실내 온도가 3도에서 5도까지 낮아져요. 그러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더 높여도 충분히 시원하죠. 전기요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햇빛만 잘 막아도 반은 성공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필터 청소예요. 에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귀찮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 효율이 확 떨어져요. 필터에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마스크를 2개 겹쳐 쓰고 숨 쉬는 것처럼 답답하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필터가 막히면 바람이 약해져서 시원한 느낌이 덜해요. 그러면 왜 시원하지가 않지? 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거나 바람을 더 세게 틀게 되죠. 결국 전기만 더 많이 먹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아무리 바쁘셔도 한 달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요즘 에어컨은 정말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앞면 덮개만 살짝 위로 올리면 필터가 쏙 빠져요. 청소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찬물에 살살 헹구시면 대부분의 먼지는 빠져요. 만약 누런때나 냄새가 많이 난다면 주방용 중성세제를 조금만 풀어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중요한 건 말리는 거예요. 그늘진 곳에서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끼우셔야 해요. 젖은 채로 끼우시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필터를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람이 확실히 세져서 같은 온도 설정으로도 훨씬 시원해져요. 그리고 공기도 깨끗해져서 일석이조죠. 여덟 번째는 선풍기 활용법이에요. 에어컨 켜놨는데 선풍기까지 켜야 하나? 전기 2배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똑똑한 방법이거든요. 선풍기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에어컨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틀어도 몇백 원 정도예요. 그런데 에어컨과 함께 쓰면 시원함은 몇 배가 되죠. 방법은 이래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놓고 그 찬 공기를 방 전체로 빙빙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해놔도 24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져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에어컨은 제습 모드나 약한 냉방으로 해놓고 선풍기로 공기만 살살 돌려주면 정말 쾌적해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기 쉬운데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전기요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죠.
9번째는 대기 전력 차단이에요. 에어컨 끄면 전기 안 나가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에어컨을 끄고 나서도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 조금씩 전기가 나가요. 왜냐하면 리모컨 신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계나 표시등 같은 것들도 계속 켜져 있고요. 하루하루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몇십 원, 많아봐야 100원 정도. 하지만 1년 내내 365일 쌓이면 몇만 원이 돼요.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다 계산하면 연간 수십만 원까지도 될 수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밤에 주무시기 전이나 하루 이상 외출하실 때는 멀티탭 스위치를 꺼주시면 돼요. 그냥 습관만 들이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켜시면 되고요. 요즘 나온 멀티탭 중에는 개별 스위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에어컨용 콘센트만 따로 끌 수 있어서 편리해요. 작은 실천이 큰 절약을 만들어내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0번째, 마지막은 정부 지원 제도예요. 이거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혜택이에요.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시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가 뭐냐 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어르신들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만든 복지 제도거든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아요. 지원 금액도 상당해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연간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름철 전기요금이 거의 다 해결되는 셈이죠. 우리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지원 기준이 넓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청 안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말고도 다른 지원 제도들도 있어요.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이나 장애인 할인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받으세요. 자, 지금까지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하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처음 켤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거든요. 둘째,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세요. 1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이 15에서 20%나 줄어들어요. 셋째, 제습 모드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습도만 낮춰도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요. 넷째, 바람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좌우 스윙 기능도 꼭 켜두세요.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져요. 다섯째, 오토 모드를 켜시면 처음 30분에서 1시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에어컨이 스스로 최적의 설정을 찾을 시간을 주세요. 여섯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꼭 햇빛을 차단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실내 온도가 3, 4도 낮아져요. 일곱째,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세요. 찬물에 헹구고 그늘에 말리시면 돼요. 여덟째,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선풍기 전기료는 얼마 안 되는데 시원함은 몇 배가 돼요. 아홉째, 밤에 주무시거나 외출하실 때는 대기 전력도 차단해 주세요. 멀티탭 스위치만 꺼주시면 돼요. 10번째, 만 65세 이상이시면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온도를 1도만 올리는 것, 커튼 치는 것, 이런 간단한 것부터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해 보시고요. 무작정 덥다고 참는 게 절약이 아니에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필요는 없거든요. 똑똑하게 쓰는 것,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게 진짜 절약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폭염이 정말 심각해요. 뉴스에서도 매일 온열 질환 주의보를 내리잖아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더위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원하게 지내시는 게 맞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어요. 시원하게 지내시면서도 부담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에어컨을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시면 안 돼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더욱 그래요. 열대야가 계속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거든요. 적당히 시원하게 해놓고 푹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병원비가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절약 방법들로 똑똑하게 아끼시되 건강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요. 시원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도 전기요금 걱정은 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